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잡다한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시간, 스미더스의 판단고기. 스미더스의 판단고기는 기존에 그 거장판에서 이제 하던 밀리터리 뇌피셜을 이제 확대 개편한, 사실 확대는 아니죠. 제가 이제 혼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혼자서 방송을 하게 되면요, 사실 거장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녹음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녹음해가지고 이걸 이제 잘게 잘라가지고 팔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잘게 나눠 파는 건데, 지금 이 정문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녹음을 합니다. 거의 매일 녹음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녹음을 할 뭐 내용이나 원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넘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 여기저기서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직접 원고를 뭐 작성하기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기존에 어딘가 있는 원고를 가져와서 제 상식에 맞춰서 틀린 내용은 제거하고 맞는 내용은 더 첨부시켜가지고 이제 이 방송을 만듭니다. 뭐 어차피 무료 방송이니까, 무료 방송인 게 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어디서 물건 떼와가지고 뭐 초벌구이 한 튀김을 떼와서 이제 만드는 노점상의 튀김 아저씨다, 또는 뭐 국화빵 반죽 만들어져 있는 반죽을 가지고 와서 파는 국화빵 아저씨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깊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옛날에 한창 하던 방송인 지대 너베앗 막 그런 거 듣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편집 기술도 없고 또 혼자 하는, 그리고 이제 뭐 남녀가 같이 서로 정겹게 암수 서로 정답게 대화하는 뭐 그런 방송도 아니고, 그냥 혼자 날로 혼자 하는 방송이다. 뭔가 세상의 불만을 혼자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저기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었는데, 그 11월 27일 날, 11월 20 날짜 넘어갔으니까 11월 26일 날이군요. 11월 26일 날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11월 26일 날, 그렇죠, 11월 27일이네요. 11월 27일 새벽 1시에 수원 영통 가시는 5100번 버스에서 그 뒤편에 나란히 세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미더스의 이제 정분실을 그 이어폰으로 듣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에서 그냥 스피커로 이렇게 켜가지고 듣고 계시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새벽 1시 수원 영통 가는 5100번 버스에서 스미더스의 정분실을 스피커로 듣고 계시던 아저씨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환타옹이 앉아 계셨거든요. 아니죠, 저기 인도 환타, 그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상황을 목격을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그분도 이어폰으로 정분실 듣고 계시다가 이제 그만 들어야겠다, 이런 허황된 얘기, 너무 지친다 이 밤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어폰을 귀에서 뺐는데 계속 제 목소리가 들려서, 뭐지 이건 환청인가? 내가 이제 환청이 시달리나? 이런 착각까지 하셨답니다. 5100번에서 스미더스의 정분실을 스피커로 듣던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트위터라든지 또 정분실 게시판에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제 자수를 해주시면 제가 VIP 회원으로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20세기 기사단의 첫 번째 기사로 임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행동 굉장히 찬양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혼자 들으면 안 되죠. 이런 좋은 얘기들은 나눠 들어야 됩니다. 2019년 11월 27일 새벽 1시 수원 영통 가는 5100번 버스에서 스미더스의 정분실을 스피커로 들으신 아저씨, 오늘 환타옹보다는 나이가 어려 보인다고 하는데, 하여튼 아저씨인지 뭐 청년인지 하여튼 그분께서는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타님하고 같은 버스에 계신 영광까지도 누리셨고요. 뭐 제가 가능하면 찾아가지고 뭐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스미더스의 판단고기 첫 번째 시간은요,
제가 예고해드린 지 이제 2주가 지난 일본의 경찰 그리고 일본의 정보기관 요 시리즈로 스미드스의 판단고기 시리즈를 불규칙적으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불규칙적이라는 거는 지금 모 방송처럼 보름에 한 개씩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매일 올리겠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그래도 매일 올리는 척이라도 하겠다 라는 어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4-5개는 올라갈 거다 라는 약속 아닌 약속을 드린다는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만큼 말이 많습니다. 예, 할 말이 많고 또 이게 이제 아마 쭉 다 읽어 내려가면 대충 1시간짜리 좀 될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이제 10분이나 한 20분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라서 올릴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을 다 해놓고 자르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시간 봐가지고 요쯤에서 끊어야 되겠다 싶으면 잠깐 끊고 뭐 다시 스미드스 판단곡이 일본 경찰편 2부 하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미드스 판단곡이 일본 경찰과 일본 정보기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일본 그 경찰에 대해서 알려면 일본의 경찰 제도가 시작된 시점부터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사실 제가 자꾸 기침을 해서 죄송한데요. 거대한 장기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기침들이 다 편집으로 잘려 나갑니다. 무지하게 기침 많이 하거든요. 저도 하고 뭐 진행자도 하고 하는데 이게 다 이제 편집 기술로 다 잘라내는 거죠. 하지만 저는 편집 기술이 없기 때문에 믹서도 없고 그냥 아이폰으로 녹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침을 잘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너무 고급스러운 방송을 들으시다 보니까 뭐 부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방송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야 편집을 하면 되지 왜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방송은요 그런 제작비도 없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회의실이나 아니면 술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그냥 여러분의 선배나 여러분 후배가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침 안 뱉는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다소 생활 소음이 들어가더라도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지금 이 마이크의 어떤 그 음질에 대해서 그래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밤에 이 창문 닫고 창문 열어놓은 것도 바깥에 소음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창문 닫고 굉장히 약간 후덥지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풍기도 못 틉니다. 나중에 이제 앞으로 여름 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만 그때 에어컨 틀면 되죠. 에어컨 틀면 될 텐데 하여튼 선풍기도 못 트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이크에 이게 저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마이크 앞에 이렇게 씌워져 있죠. 이게 뭐냐면은 저희 말해서 이제 풍절음을 제거하는 되게 있어 보이는 그 회색 털뭉치입니다. 이걸 마이크 앞에 끼워가지고 퍼프 하는 음이라든지 뭐 공기음 이런 거 파파 하는 터지는 파열음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털뭉치가 제거해 준다는 건데 막상 녹음하는 제 입장에서는 앞에 쥐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게 다 방송이 무료다. 그래서 이제 무료 방송이고 뭐 여러분들은 저한테 특별히 후원 같은 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후원해 주시는 건 너무 고맙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원을 받다 보면 후원해 주시는 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야 내가 이렇게 후원해 줬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해?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려면 후원을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팟빵에서 이제 보내주시는 여러 정성, 소중한 정성 제가 뭐 소중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인 후원이나 또는 뭐 슈퍼챗 이런 거는 일체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뭐 그렇게 아마 주실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일정 이상 구독자 숫자가 되면 유튜브에서 만약에 돈을 준다면 유튜브 돈만 받을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 스미 보통 이제 거장판 같은 경우에는 이쯤 되면 오프닝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니 무슨 일본 경찰 특집 한다고 그래놓고서 10분 딱 얘기하고 여기서 끝냐 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저는 거장판이 아닙니다. 전 스미다스의 정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에서 끊지 않습니다. 10분 더 할 겁니다. 20분에서 끊을 겁니다. 여러분의 설거지하는 시간이나 응가하는 시간 정도는 제가 책임져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혼자 하는 거 재미도 없을 텐데 뭐 이렇게라도 해야죠. 예. 어쨌든 일본의 경찰 사법 행정 시스템이 언제부터 체계화돼서 진행이 됐는가라는 것을 일단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통일 국가가 형성되고 나서 그 국가적인 단위의 이제 사법 행정 시스템이, 소위 말해서 경찰 시스템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국 시대 때, 소위 말해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통일하기 이전에 전국 시대 때는 각 영주들이 자기의 사병으로 자기 영역 내에 치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때는 뭐 영주마다 방식이 다르고, 사실 군인들이 곧 이제 치안 유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라이들이 도둑도 잡고 뭐 이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 국가적인 단위의 이제 경찰 제도는 없다시피 했죠. 없다시피 했고, 보통 통일국가가 형성이 되고 나면 각 어떤 사법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거든요. 뭐 고려시대 때도 이제 후삼국의 어떤 상황을 다 정리하고 나서 고려가 좀 안정이 되게 되니까 이제 2군 6위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2군 6위, 2군의 이제 2군은 중앙군이고요. 그러니까 왕실의 중앙군대고, 6위가 대부분 이제 그 뭐 치안 유지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제 행정 군대가 됩니다. 그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도 시대 때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에도 시대 때부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한국의 경찰이 포졸 등이 활동했던 포도청에 근거했던 것처럼 일본도 에도 시대에 봉행소 같은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패권을 잡고 에도 막부를 열자 전쟁이 사라졌죠. 따라서 하급 사무라이들은 실직자 신세를 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실직 대책을 겸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바로 봉행소 자리입니다. 당시 이제 요리키라고 불렸던 말을 타는 것이 허용된 중급 무사가 에도 전체에 약 50여 명 정도 있었고요. 그 이들은 이제 그 경찰 실무자는 아니고 검찰 및 판사 역할을 하는 이제 소위 뭐 중급 무사라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지명도 있는 관료였습니다. 그리고 요리키의 앞에 끌려 나온 시점에서 죄인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거였고요. 여기에 필요한 조사는 모두 도신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리키 그 밑에 이제 도신이라고 있는데, 이 도신은 일본식 발음이고 한문으로 하면 이제 동심입니다. 동심인데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동심이고요. 그래서 에도를 남북으로 갈라가지고 요리키는 각 25명, 그러니까 에도 전체로 따지면 이제 50명의 요리키가 있었고 50명의 검사 겸 판사가 있는 거고요. 그 도시는 총 200명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경찰서장쯤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경찰 업무만을 담당하게 돼 있는 마와리가타 도심 같은 경우에는 에도 전체에 다 합쳐서 30명도 안 됐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200명의 도신이 다 이제 경찰 업무를 어느 정도는 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짧게만 볼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요리키로 돌아가면, 요리키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제 도신이라고 돼 있고, 이 하급무사 계급입니다. 에도의 도신들은 원래 도가와 집안을 섬기는 직속 신하의 하급무사 아시가루 계급 출신인데, 아시가루는 이제 장창 보병이나 그 보병 출신의 하급무사를 말하는 거죠. 아시가루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이후 1603년에 도쿠가와 막부가 설립될 때 도쿠가와 집안의 아시가루 계급을 모두 도신으로 통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결같은 마음, 동심이 이제 도신인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쿠가와 집안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쿠가와 집안에서 전국 통일을 하고 막부를 설립했기 때문에 에도를 지키는 에도 내에서의 어떤 그 경찰 역할을 하는 애들은 다 도쿠가와 집안의 그러니까 하급 사무라이들을 이제 다 거기 임명을 한 거죠. 같은 도쿠가와 막부의 직속 신하였지만 하타모토가 아닌 그 아래 계급인 고케닌, 어가인 같은 세습제 신분이었고요. 그 하타모토는 이제 그보다 좀 더 높은 그 관료고요.
이들 중에서도 에도의 치안을 담당하던 도신을 마오리가타 도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신은 실제로 서민과 부대끼며 활동한다는 점이나 경찰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 때문에 평민들에게는 꽤 인기가 있었고, 왜냐면 이제 평민들에게 이렇게 다니는 권력자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경찰서장쯤으로 말했는데 뭐 사또라든지 뭐 이방 뭐 그 정도 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도시는 원래 유래가 유래인 만큼 세습제였으나 원래 아시가루 계급이 어떤 하급 무사들은 세습제거든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신규 채용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뽑는다고 하고 그 기존 도신의 아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또 다른 도신이 되는 거죠. 도시는 소수의 인원으로 에도의 치안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이 주어져서 조사부터 체포까지 단독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를 무죄로 풀어주는 것도 이제 또는 유죄로 만드는 것도 도신에게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경찰 역할을 하는 도신들에게 수사권, 수사 시작권과 수사 종결권이 거의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도를 남북으로 갈라서 요리키는 각 25명, 그러니까 판사 겸 검사 겸 판사는 약 25명,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 내리는 중급 무사는 25명, 그러니까 총 50명이고 에도 전체에 도시는 이제 총 20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들은 사적으로는 고요키키라는 그러니까 어용 귀라고 해서 이제 어용 귀자인데 이게 그러니까 고용해서 쓰는 귀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첩보원이죠. 정보원. 고요키키라고 불리는 평민 신분의 수하를 고용해서 부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설 탐정이자 정보원 역할을 했는데 실제로 이 고요키키들이 경찰관의 역할을 합니다. 하급 경찰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순경이나 뭐 경위 같은 이런 하급 경찰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요키키도 한 명에서 두 명의 개인 수하를 고용해서 도신을 보조합니다. 고요키키는 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다 보니 원래 범죄자 출신으로 이제는 손을 씻고 갱생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요즘도 이제 경찰이 범죄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이때는 이제 정보원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얘한테 이제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체포권까지도 일단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요키키는 신분상 평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말한 도신이나 요리키는 사무라이기 때문에 칼을 차고 다닐 수 있습니다. 카타나. 그러니까 긴 칼을 차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 도카와 집안에서 이제 전국시를 통일한 다음에 패도령을 내려가지고 그 사무라이들을 제외하고는 평민들은 칼을 차고 다니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요키키는 신분상 평민이기 때문에 사무라이처럼 이제 칼을 차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서 치테라고 불리는 그 장비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치테가 뭐냐? 이제 치테가 일본식 발음이고요. 한문으로 하면 십수가 됩니다. 십수가 되고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중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단토라고 불리는 이제 일본 발음으로 단토라고 불리는 단검이고요. 이건 그냥 호신용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차고 다니던 단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치테입니다. 이게 약간 고급 관리들이 쓰는 치테인데 물론 이제 치테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쇠막대기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장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금박으로 장식도 돼 있고 뭐 검게 가죽으로 감겨져 있는 이런 형태의 고급 치테도 있습니다. 이게 쇠로 만들어진 요즘은 치면 이제 경찰봉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에도 시대 때 당시에는 이 치테가 경찰봉의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칼을 막는 설비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봉 역할도 하고 이 치테를 보여주면 저 사람이 곧 경찰이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는 일종의 이제 그런 신분증 또는 배지의 역할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본의 시대극 드라마에서 치테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이제 고요키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요키키는 사실상 에도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정식으로 막부를 섬기는 막부의 신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막부로부터 봉급을 받지는 못했고요. 따라서 도신이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식사와 잘 곳을 제공하는 등의 뒤를 봐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신은 엄연한 사무라이지만 계급은 낮았기 때문에 사실 막부에서 나오는 급료는 작았지만 다이묘나 상인 계급이 아무래도 치안 담당하는 고위 경찰들이다 보니까 그 다른 다이묘나 상인 계급들이 좀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뇌물을 많이 줬거든요. 여기저기 뭐 용돈도 주고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자기 밑에 있는 이제 고유기기들, 그러니까 하급 경찰들을 고용을 해서 걔들 생활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수사비도 주고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그래봤자 한계는 있었기 때문에 이 고유기기들은 이제 부인들이 뭐 부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용실이나 식당 같은 뭐 그런 부업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고유키키는 에도에서는 자기가 모시는 도신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체포에도 동행하는 등의 역할을 했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고유키키를 고용해서 운영했던 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정보 제공만 받는 걸로 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에도 시대 내내 막부의 관리들은 그 에도의 그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고작 50명의 요리키, 200명의 도신, 그리고 3,000명의 고요키키로는 어림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도 인구가 뭐 수십만이었으니까요. 다만 이들은 하급이라고는 해도 사무라이인데다가 세습인이 함부로 늘릴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세습제이기 때문에 사무라이의 숫자를 늘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늘어나면 봉급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막부의 재정이라는 게 날이 갈수록 이제 악화되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뭐 딱히 뭐 수입원이 없으니까요. 과거 이제 전쟁 시 같은 경우에는 어마무시하게 뺏을 수 있었는데 뭐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농사를 대부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각 범마다 뭐 상업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뭐 상업 활동을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 먹을 정도만 하지 뭐 남아돈다고 막부에 갖다 주거나 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또 막부의 그 쇼군들이 이상한 짓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뭐 방에 금칠을 한다든지 또는 건물 자체에 금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낭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막부의 재정이 날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근데 이제 에도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부에서도 자위를 위해서 민간인이 와키자시 정도로 무장하는 것은 나중에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700년대쯤 되면 그 일반 평민들도 와키자시라고 불리는 대략 한 70에서 80cm 정도 길이 되는 짧은 칼은 차고 다닐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다만 이제 1m 이상 되는 긴 칼은 사무라이만 찰 수 있는 거고, 그보다 짧은 칼은 이건 이제 단토인데 요거보다는 좀 더 긴 칼을 평민도 차고 다닐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문제로 이제 경찰 인력을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에도의 치안은 점점 더 악화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에도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기도 하고요. 또 일본 자체가 당시 이제 뭐 도둑도 많고 뭐 살인 사건도 많고 뭐 물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랬었다고 합니다. 사실 같은 시기에 조선보다는 일본의 치안 상태가 더 안 좋은 거는 사실이죠. 예. 뭐 그런 어떤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치안 문제가 점점 악화되다가 에도 막부 말기에 이르게 되면 혼란한 사회 상황에서 존황 양이파에 의한 테러가 발발하게 되다 보니 쇼군의 경호를 위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뽑은 이제 신센구미, 로시구미라고도 하는데 그 신센구미라든지 수도였던 교토의 치안을 담당하는 견회조처럼 강력한 권한과 대테러 수행 능력을 지닌 특수한 형태의 치안 담당 조직이 우후죽순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몇몇 사무라이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자기들끼리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치안 유지한답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쇼군을 위해서 일한다 또는 뭐 덴노를 위해서 일한다 이러면서 이제 각각의 사조직을 만들어서 치안 유지 활동을 하는 뭐 이런 시기가 이제 에도 시대, 그러니까 일본 제국 시대 이전에 일본의 에도 시대의 어떤 그 경찰 제도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반나절 있다가 스미드스 판단곡이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